자, 오늘 또 비법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1등 우승자의 선물 같은 느낌인데요. 강의 어떤 내용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 이제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종목에 대한 공략에 대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제 이제 투자 철학이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하고 선별해서 지금 이렇게 유망 종목으로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서바이벌 나 혼자 점상 서바이벌에서 이러한 공략했던 종목들을 제가 선별했던 정확한 저의 이유와 철학에 대해서 한번 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증시에서 이 증시를 상승시킬 주도주가 어떠한 섹터에서 나올지에 대해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왜 그 업종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유망 종목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그 2가지 종목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비법 강의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나 혼자 점상 서바이벌에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초반에 이제 처음 시즌1에 돌입했을 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각오와 이제 저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승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 나 혼자 점상 서바이벌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을 했고 저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러한 종목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 유망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약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의 선별이겠죠. 근데 저는 종목의 선별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일단 탑다운 방식을 사용해서 그 종목을 선별을 합니다. 여러분들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 이제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경제가 분석이 되면 그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산업군이 유망한가 하면서 이제 산업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을 분석한 뒤에 그 산업을
분석한 산업 업종에서 어떠한 종목이 괜찮은가 하면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먼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이제 기업을 분석한 뒤에 그 업종을 분석하고,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 저는 좀 탑다운 방식을 저는 좀 먼저 생각을 하고 종목을 선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보는 게 조금 수급이에요. 수급을 왜 보냐?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부족합니다. 전 종목을 다 올릴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약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별했어도 수급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 그 종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실적까지 다 기본적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수급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수급이 만약에 들어오는 종목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을 선별했으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략을 하냐? 종목 분석을 이제 종목 선별을 한 뒤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가와 목표가 라인을 일단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고 팔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매수가와 목표가 라인을 설정했다고 바로 내가 이 종목에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략 전에 일단 내가 선별한 종목에 기본적 분석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에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 기간을 정해놔야 내가 이 기간 동안 투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가 목표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좀 투자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기간 설정,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나는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이미 아까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고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그 종목의 투자 기간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 기간의 설정과 종목을 선별했고 매수가와 목표 라인까지 다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기간에 맞는, 그 기간에 맞는 비중을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체 투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금에 대해서 한 곳에 다 넣지는 않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다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텐데, 저는 약간 한 종목을 한 10종목 내에서 분산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를 저는 좀 저의 방식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 기간을 정하고 비중을 설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중을 설정하냐,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좀 장기 투자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중을 처음에 많이 들어갑니다. 비중을 설정을 좀 높게 해요. 그 종목에 들어가는 전체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고, 단기 트레이딩하고 단기 스윙으로 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그 장기 투자하는 종목보다 비중을 좀 절반 정도로 가져가면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비중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비중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항상 저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100%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내가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 지금 내가 매수가 라인을 설정을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과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정한 그 라인이 무조건 100%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처음에 내가 설정한 비중에서 분할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약간 내가 차트 분석을 잘 못하고 기술적 분석이 좀 약해서 내가 좀 매수를 하면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 분할을 좀 더 많이 하시기를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2번에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3번에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자신의 이제 투자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저는 방식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 서바이벌 게임에 나와서 공략한 산일전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 종목을 여기서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시점이 저기 전고점 부근이었어요. 예, 전고점이 이제 82,000원인 부근이었는데 저 부근에서 제가 이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하면서 이제 제가 공략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연히 여기서 공략한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당연히 좋죠. 그럼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그냥 분할 매수하지 않고 그냥 다 비중 실어서 들어갔으면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의 차트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제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그러면 제 투자 철학에서는 공략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내가 이 산일전기에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비중을 저는 내 투자 금액의 한 2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의 비중을 처음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략을 할 이 시점에서는 절반 비중 정도인 한 10% 비중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나눠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장기간의 레이스예요. 투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공략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했을 시를 한번 생각을 또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했을 시 내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비중 조절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계획에 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2번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고점 라인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 라인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러면 이때 나머지 비중을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비중이 20%가 됐겠죠. 그러면 20%가 된 상태에서 이제 1차 목표가가 10만 원 부근이었어요. 제가 여기 프로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그러면 사실은 저는 10만 원에서 그러면 저는 절반을 다시 수익 실현합니다. 저의 투자 방식은. 왜냐? 더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이미 제가 계획을 짜놨고 더 상승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왜 수익 실현을 하냐? 여러분들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예, 저는 주식이라는 거를 전쟁으로 비교하면 시간 싸움과 자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금으로 기관이나 이러한 좀 큰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금으로? 그러면 자금으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시간 싸움에서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 싸움을 심리적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심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지만 내가 지금 계획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고 그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여기 10만 원 1차 목표가에서 그러면 절반을 수익 실현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점이 좋냐 여러분. 나의 매수가는 8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일부 수익 실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그럼 난 이 종목을 한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오르다 내리다 반복을 하겠죠. 근데 내려가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좋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일부 비중을 나는 10만 원에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놓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하면 당연히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내가 다양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 안정감. 이 비중 조절이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흥분하고 막 희열을 느끼고 하지만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은 불안하고 여기 보시면은 수익 중인데도 불안해요. 내가 매수가보다도 수익 중인데도 음봉이 뜨면은 불안하죠. 아, 더 떨어지나? 그러면서 이제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막 패닉 오고 항복하고 낙담하고 우울하다. 막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가는 항상 변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 내가 정한 투자 기간의 계획을 지키려면 비중 조절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비중 조절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이렇게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비중 조절을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저의 투자 전략 다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지금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나 혼자 점상 서바이벌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도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도 됐고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러한 게 이제 계속돼서 변화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이제는 전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정책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이나 이제 뭐 관세 무풍지대, 뭐 트럼프의 수혜주 이러한 종목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본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 AI 산업 시대에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그 업종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큰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정말 큰 봉우리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I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 실적 증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요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AI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AI라는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겠죠. 왜? 이 AI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연산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려면 당연히 그 AI를 작동시킬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AI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AI 수요가 왜 증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AI 수요가 우리가 막 사람들이 챗GPT를 많이 쓰고 그냥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서 AI 수요가 증가할까요?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왜? 뭐 지금 사람들이 AI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챗GPT 쓰시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것도 맞지만 지금 AI 수요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다른 기업들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뭐 다양한 지금 산업들에서 AI 기능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또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의 신사업인 뭐 우주항공이나 로봇, 자율주행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서 당연히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들이 AI 수요를 증가시켜요.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AI 수요는 앞으로 극대화될 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업종별로 영향을 주냐? 여러분들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사용이 늘어나고 폭증하고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전력 소비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어떻게 선호를 하냐가 좀 다르겠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망 종목으로 항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먼저 보고 가야 될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종목이 뭐냐? 다 좋아요. 이 AI 산업 자체가 지금 그냥 전체적인 업종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출 발생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로봇 기업들 보면 유망한 종목 많죠. 미래엔 괜찮겠지만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대시세를 만들 수 없다. 미래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우리가 업종을 봐야겠죠. 저는 그 업종을 첫 번째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없네. 첫 번째로 제가 반도체라고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AI 고성능 칩만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가전제품, 뭐 이렇게 로봇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따로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새롭게 기능이 접목되면서 예전에 기존에 이러한 고성능 AI 칩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반도체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업 간의 경쟁과 기업들의 기술 개발은 반도체가 즉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바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첫 번째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저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이렇게 기술을 다 개발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다 좋은데 에너지가 없고 전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원자력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새 정부에서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를 저는 보시는 거를 말씀드려요.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빠르게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로 그쪽 업종은 전력기기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제 당연히 그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좀 에너지 섹터도 유망하긴 하지만 조금 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섹터인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과 배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전력기기가 필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에 지금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출이 바로 증가하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하반기에 AI 산업에서 제일 먼저 빠르게 주도주로서 움직일 종목을 반도체와 에너지 그리고 전력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수익률 1위 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기념으로 공개로 종목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유망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원익홀딩스는 이제 원익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제 원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는 이제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P&E, 뭐 원익 로보틱스 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지주회사인데, 이제 제가 원익홀딩스를 왜 유망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사업부 자체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지 왜 이거를 저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원익 홀딩스라는 원익 그룹의 이제 자회사들이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원익 IPS가 있는데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면요. 원익 IPS가 이제 반도체로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기업으로 삼성전자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뭐 식각 장비라든지 이제 뭐 증착 장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익 IPS의 실적이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나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이제 이런 단가 문제 때문에 많이 안 좋았었어요. 업황이 안 좋았었어요. 반도체 섹터가. 근데 그리고 거기에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TSMC한테 밀리면서 안 좋았는데 근데 이번 이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원익 IPS 이 기업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삼성전자 이 반도체 공장에 이 특수가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미 삼성전자와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텍사스에 공장을 구축해놨습니다. 구축해놓은 상태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 테슬라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파운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그거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즈가 거기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으로서 거기에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을 거고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원익 로보틱스라는 이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예요. 이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지금 원익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요건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원익 로보틱스가 지금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협업을 해서 이 로봇손을 개발을 했는데 이 로봇손이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고 지금 세계에서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때 이 손을 만들기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손이 제일 섬세하고 사람 손같이 만들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로봇손의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익 로보틱스가 그 손을 메타와 협력해서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원익 홀딩스가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또 좋았어요. 거기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모멘텀까지 붙였기 때문에 주가에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익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수가를 여기 이제 서바이벌 방식처럼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해드리고요. 이제 월요일 시초가에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1차 목표가를 정고점 부근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지금 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 히든 종목 한 가지를 좀 이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원익 홀딩스보다도 더 이제 좋은 종목이니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대응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저와 소통하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보방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이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 혼자 점상 서바이벌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우승자와 함께했던 강의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즌 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유민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